부터 11주차 종이치기 공학 선행학습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덴처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스튜드 어태치먼트, 두 번째 바 어태치먼트, 세 번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오버덴처를 제작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번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 그리고 키퍼 이 두 부분으로, 한마디로 바와 라이더 부분과 같이 메일과 피메일 이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예전에 찍으셨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치과보철 치료에 대한 시대가 열리게 됐고, 자석과 자석 구조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의 장점은 어, 바 어태치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메일과 피메일을 이용한 어태치먼트의 경우 위치상을 계속 탈부착하게 되면 그 유지력 부분이 유지력이 저하되게 돼서 나중에 뭐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체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유지력을 다시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경우는 특별하게 뭐 자석에 손상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리로는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 자석끼리의 흡인력을 이용,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거의 대부분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입니다. 치근의 루트에 치료를 하게 되고 포스트를 끼게 되는데, 포스트를 장착 후 그 위에 키퍼라는 자석 혹은 자석이 붙게 되고, 그 위에 위치상에는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어, 장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위치상에, 그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의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위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치근 위에다가 마그네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플란트 치료 후 그 위에 마그네틱을 장착시켜서 그렇게 다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 가철성의 의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 하나입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고,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한 보철물의 유지장치입니다. 세 가지의 말은 모두 다 같은 원리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키퍼, 치근 포스트에 붙어 있는 키퍼와 그리고 자력이 있는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위치상에 서로 다른 부분에 장착되게 되어 이 두 개의 자석 간의 흡인력을 이용해서 유지력을 얻는 그런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용과 다이렉트용 마그네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들어가는 그 키퍼 부분의 위치가 다이렉트용과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렉트용은 치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렇게 보시면은 밑에 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 거는 치근 내 세멘테이션 작업을 할 때 좀 더 유지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홈을 내준 것입니다. 임플란트용 어버트먼트 마그네틱입니다. 매그소프트란 위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보시면은 완화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쿠션 캡이 마그네틱 위에 그리고 장착이 됨으로써 그 저작 운동을 할 때 저작 운동의 어느 정도를 같이 쿠션 역할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돔 타입과 스탠다드 타입으로도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이 키퍼 부분 바로 밑에 이렇게 똑같이 일자로 올라오면 되는데 이렇게 얇게 다시 얇게 형성된 이유는 치근의 각도가 있을 경우에 어, 치근의 각도가 있을 경우에 바타입의 경우 전 시간에 배웠던 바타입의 경우는 먼저 포스트를 장착을 시킨 후에 그 위에 발을 스크류를 조정하여 삽입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는데 마그네틱의 경우는 키퍼를 포스트에 넣은 후 치근이 살짝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저 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밴딩을 시켜서 위에 붙어있는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수평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저렇게 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이유는 수평인 상태에서 가장 큰 유지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는 실제 시술 장면입니다. 루트 치료를 한 후에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저 숫자의 경우는 자력을 나타내는 각 회사마다 자력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각 회사별로 나와 있는 마그네틱의 종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는 원형도 있고 이렇게 살짝 각이 진 것도 있는데 저 옆에 살짝 나와 있는 이렇게 살짝 돌출되어 있는 듯한 부분은 어셈블리 쪽에 돌출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이제 위치상에서의 유지력을 올려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타입인 마그넷 디스크입니다. 캡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이 있는데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자극면을 제거해서 요크로 덮은 것. 그리고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의 수직 선택이 되어야 되고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으로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에 평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유효합니다. 자, 이 방법의 경우에는 부분 위치인데 부분 위치가 이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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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그넷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이 돼서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을 해주게 되고 키퍼의 경우는 스테인리스 계통, 그리고 마그네틱 어셈블리의 경우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하고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상하지 않는다면 이 마그네틱 어셈블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되어 있어서 캡슐을 벗기고 뭐 예를 들어 캡슐을 벗기고 다른 캡슐을 다시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대대손손 사용할 수 있다고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라스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되어 있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라스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클라스프를 사용했을 경우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 있고 두 번째,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성자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고 세 번째, 위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이 우수하고
네 번째, 자력에 의해서 의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의치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는 착탈 방향의 자유. 다른 클래스프를 사용할 경우 인전면 가이딩 플레인을 따라서 위치를 수직 방향으로 착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스팔이 불편하거나 고령자의 경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도 자석과 자성자의 흡인력으로 만나기 때문에 쉽게 착탈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치 착탈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다. 이 부분 또한 어, 수직적으로 빼낼 때 클래스4의 경우 보상부가 있다 하더라도 착탈 시 약간의 그 유지력 때문에 치아에 축방압을 줄 수 있는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경우는 클래스4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평 방향으로 흡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에 해로운 축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 특수한 기구와 기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술식과 기공 과정이 간단하다. 아홉 번째, 의치의 착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철물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 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열 번째, 완성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고. 열한 번째,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 부담 분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열두 번째,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가 금연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의 착탈 시에 지대치에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으며. 13번, 적용 범위가 넓고. 14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15번, 탈락 시 복원력이 발휘된다. 15번의 경우는 의치가 살짝 하려고 할 때도 자석 간의 흡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시 장착이 쉽게 되고. 14번,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의치가 낡게 되어 어, 마그네틱 오버덴처를 사용해서 덴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의치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될 때도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클라스프, 코너스관, 어태치먼트 등 화면이 좀 뒤로 넘긴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스프, 코너스관, 어태치먼트 등 종래의 각종 유지장치와 비교하여 자성 어태치먼트가 뛰어난 점이 있다면, 클라스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미성이 불량하며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을 가하기 쉽고 의치의 착탈이 쉽지 않습니다.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을 가하기 쉽다라는 것은 오프너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너스관입니다. 이중금관이라고도 하는데 제작법이 복잡하며 장기적인 기능성에 문제가 있고 환자의 취급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코너스관이 다시 한번 나와서, 어태치먼트는 기공의 조작이 복잡하며 유지력이 불안정이 무시할수록 크고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존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착탈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유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쉽지 않고 기공 과정 또한 복잡하게 돼요. 조작 또한 복잡하게 되어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비하면 좀 제작하는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경우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임상 적용 범위입니다.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치 파절 시에 이용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프를 사용하다가 지대치가 파절이 되거나 그러면 치근만 루트레스트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치 파절 시 저렇게 마그네틱 기존의 클래스프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부러진 파절된 지대치를 치근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렇게 오버덴처 두 개의 치근이 남은 상태에서 저 두 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치관을 잘라내고 치근 내에 마그네틱 키퍼를 삽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기존에는 자연치를 이용한 임상 적용 범위였고,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이용되는 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위에 바와 비슷하게 생긴 어, 물체를 올리고 그 위에 홈에 마그네틱을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편측성 유리단 위치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의 측방력과 회전력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기계적인 유지장치, 클라스프라든지 클라스프 같은 유지장치를 사용할 경우 오프너의 원리로 자연치의 측방압을 심하게 줄 수 있고 회전력도 줄 수 있게 되지만 자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석이 딱 붙어 있기도 하지만 측방압 같은 경우 좀 착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장점 중에 하나 착탈이 쉽다라는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착탈이 쉬운 만큼 기존에 있던 지대치에 그만큼 하중을 덜 주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글을 설명해 드리면 자성 어태치먼트는 수직 방향의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는 그 흡착면의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다.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할 때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다시 한번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되는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다른 장치물과는 다르게 지대치 혹은 다른 치근의 하중을 덜 받게 됩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이 미칠 경우입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는 의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치의 우회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렵고 치근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미끄러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큰 장점이지만 문제점은 측방력이 해방되는 일은 그만큼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되고 지대치의 부담면에서 보면 장점이며 의치의 기능면에서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의치가 착탈이 쉽고 지대체 측방압을 더 준다는 것은 의치가 구간에 있을 때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말로써 어, 유지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대치의 면에서 볼 때는 좋지만 의치의 기능면에서 볼 때는 좀 안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임상에서 자성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는 크기, 그리고 부식성, 그리고 자석 구조체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 형상화, 부식성 해결, 그리고 자석 구조체 레이저 밀봉화, 크기 해결, 초소화. 그래서 앞에 있던 이 문제들이 뒤로 오면서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식성의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마그네틱이 있는 그 상태로 사용을 했을 수 있지만 부식성 해결은 그 위에 스테인리스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는 초소형으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이 좀 더 유지력이 탈락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기존의 자성 어태치먼트의 단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안정성의 해결입니다. 구강 내에서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자성 스테인리스를 채용하고 있어서 녹이 쓸 염려가 없으며 레이저 용접 기술을 이용해서 완벽히 밀봉되어 있어 생체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예전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크기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3세대의 경우 2세대와 다른 거는 이제 옆에 홈이 있어서 유지력이 좀 더 좋아진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세대의 경우 2세대와 이름은 같지만 윙 타입이라는 괄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유지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캡 안에 자석 구조체의 경우 캡 안에 자석이 있고 그 안에 스페이서가 존재하게 되고 키퍼는 저렇게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2세대의 경우 자석 구조체가 측면에 언더컷을 형성되기 때문에 살짝의 샌드를 사용해서 유지력을 증가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와 소재입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디뮴계의 회토류 자석을 내식성이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레이저 용접에 의해 밀봉화시킨 후에 키퍼 측면에는 주조시에 매몰재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되게 됩니다. 실수와 적용의 예입니다. 강한 유지력이 요구될 때나 측면의 형태가 큰 경우에는 EX600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400. 지대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약한 유지력이 필요한 경우. 구치부의 자, 전치부와 구치부 크기, 치아의 크기라든지 혹은 치아의 크기와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지대치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자성이 그러니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는 예전에 다른 어태치먼트와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태치먼트를 큰 거를 골랐으면은 너무 어태치먼트를 큰 걸 고르면 인공치가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성 구조체의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 탈락을 방지시킨다.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3세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키퍼 유지봉은 원지름에 0.8mm의 와이어를 측면에 용접하고 이 부분은 키퍼 부분은 연마만으로 종료를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퍼의 모양입니다. 기존의 키퍼와 새로운 키퍼의 모양입니다. 필요한 공구입니다. 공구의 경우도 치료실과 기공실 두 군데에서 쓰이는 경우로 나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키퍼 캐리어와 다이아노스틱 게이지는 치료실과 기공실 모두 사용이 되며 하우징 패턴이라든지 집섬 더미, 매거핏이라든지 실리콘 블럭 더미라든지 이런 거는 치료실에선 필요하지 않으며 기공실, 랩실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마지막으로 다른 어태치먼트도 물론 많이 공부를 했지만 다른 이번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종류로 12주차에는 어태치먼트를 하지 않는데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사람들도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저희도 다른 어태치먼트 혹은 다른 장치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대한민국 치과기공계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으로 11주차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